네, 안녕하세요. 유학자가 풀이한 노자 도덕경 오늘 66장의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내용 읽어보는 걸로 시작해볼까요? 예. 네. 강해가 소위 능위 백공왕자는 이기선하지이니 고로 능위 백공왕이니라. 예. 시로 성인은 욕상민인데 필이언하지하며 욕선민인데 필이신후지하니라. 예. 시로 성인은 처상이 민부중하며 처전이 민불행이라. 예. 시로 천하 낙추이 불렴하나니 이기 부쟁일세 고로 천하가 막 능여지쟁이니라. 예. 강, 바다가 능히 모든 계곡의 왕이 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아래로 낮추기를 잘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능히 모든 계곡의 왕이 된다. 예. 이런 까닭으로 성인은 백성의 위가 되고자 하면 모름지기 언사를 낮추며 예. 백성들보다 앞서고자 하면 모름지기 자신을 뒤에 둔다. 예. 이런 까닭으로 성인은 위에 처하나 백성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앞에 처하나 백성들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 예. 이런 까닭으로 천하 사람들이 즐겨 추대하고 싫어하지 않으니 그가 다투지 않기 때문이니 그러므로 천하 사람들이 능히 그와 더불어 다툴 수 없는 것이다. 예. 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예. 일단 성인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여러 번 이런 뉘앙스와 분위기가 좀 반복됐던 것 같기는 해요.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앞에서도 이제 나왔던 얘기의 반복인데요. 네. 앞에서는 이제 큰 나라하고 이제 작은 나라하고 이제 외교할 때 있잖아요. 그죠? 네. 큰 나라가 항상 바다처럼 낮은 곳에 처해야, 그죠? 여러 작은 나라들이 오히려 이제 큰 나라에 기속되면서 이제 더불어 사귀고 교제하고, 큰 나라는 그 작은 나라를 복속하는 것이 자기들의 이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잘 살기 위해서 이제 큰 나라가 아래에 처한다, 이제 그런 얘기 했었고요. 네. 큰 나라와 작은 나라의 이제 외교 관계, 그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했죠. 이제 이 노자의 이제 외교 방법하고요. 네. 또 이제 그 뭐냐면 맹자의 외교 방법이 조금 달라요, 그죠? 맹자의 외교 방법은 우리 이제 이름에서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섬겨야 된다 이랬잖아요. 그리고 네. 우리 해가지고는 이제 사대주의 이런 얘기로 이제 많이 했었고요. 이제 큰 나라는 작은 나라를, 맹자의 논지는 사실 이래요. 큰 나라는 작은 나라를 품어야 된다. 뭘로? 인의 원리로서. 네. 인의 원리로서. 작은 나라는 큰 나라를 이제 섬겨야 된다. 뭐로? 작은 나라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큰 나라를 섬겨야 되겠죠. 네. 그죠? 그게 이제 지혜로운 자다. 큰 나라는 인으로서 작은 나라를 품고, 네. 작은 나라는 이제 자기 주제파 해가지고는 지혜로서 지혜롭게. 큰 나라를 이제 섬기고, 네. 이럴 때 있잖아요. 그죠? 큰 나라와 작은 나라의 이제 외교가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제 노자도 이제 그 비슷한 얘기를 좀 하지만은요. 어쨌든 간에 이제 노자는 항상 이제 그 작은 나라, 큰 나라의 임무를 굉장히 중시했죠. 그죠? 네. 이제 바다처럼. 이 바다 해자가 참 재밌는 글자잖아요. 네. 바다 해자가 이렇게 한번 네. 보면은요. 물 숫자잖아요. 네. 요거는 뭐냐면은 이제 이건 비녀를 얘기하고요. 여기는 이제 어미모자예요. 네. 그렇게 모든 물의 어머니가 뭐예요? 바다라는 뜻이죠. 그죠? 네. 알다시피 이제 모든 물이 있잖아. 물은 보면은 다 아래로 흘러서, 그죠? 이제 항상 그 노자는 이제 그 노자 8장에서 나왔지만은 그 최상으로 선한 것은 물과 같을 것이다 얘기하면서, 물은 모든 만물을
다 이롭게 하면서도 만물과 더불어서 싸우지 않는다. 그죠? 불을 이기는 강력한 힘, 그죠? 모든 것을 정화시키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으면서도 항상 아래로 흐르면서 막으면은 돌아서 가고 다 채우면서 가는데, 그죠? 목적지에 도달하잖아요. 어디에? 바다에 도달하죠. 바다는 왜 모든 물을 품을 수 있느냐 하면 바로 가장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죠? 아래에 있기 때문에 모든, 그죠? 물이 다 이제 바다로 흘러 들어와서 바다에 기속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노자가 볼 때는, 그죠? 강한 나라, 큰 나라일수록, 네. 그리고 성인일수록, 그죠? 도덕적으로 높은 최상의 성인일수록 바다처럼 해야 된다. 바다처럼. 바다처럼 낮은 자리에 있어서, 그죠? 텅 비어 있어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그죠? 스스로가 오히려 모든 것의 모태가 되지만은 스스로 아랫자리에 처할 때, 그죠? 오히려 이제 천하 모든 것이 기속된다고 하는 그 노자 특유의 논리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그죠? 강과 바다가, 그죠? 능히 모든 계곡의 왕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왜 그러냐 말이야. 그것이 아래에 처해 있기 때문이야, 그죠? 아래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제 능히 모든, 그죠? 계곡에, 그죠? 모든 뭐 여러 가지 모든 물은 다 어쨌든 간에 바다로 통한다, 그죠? 네. 강을 거쳐서 네. 이제 바다로 통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랫자리에 노자의 역설이기도 하지만 생각해 보면 노자가 이런 관찰했다는 것 자체가, 그죠? 신기하잖아요, 그죠? 보면 항상 이제 중국은, 우리나라는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아가지고 우리나라는 이제 물은 동쪽에서 흘러서 서쪽으로 가는데요. 중국은 이제 서쪽이 높잖아요. 서쪽이 보면 중국 서쪽이 여기 히말라야 높잖아요. 그죠? 서쪽이 높고 참 동쪽으로 이제 물은 이제 황해 쪽으로 흐르죠, 그죠? 어쨌든 간에 이런 그 당시에 2,500년 전에 이런 관찰을 했다는 것 자체가 보면은 노자 나름대로, 그죠? 이제 지금 이제 항상 노자 특유의 이제 노자나 이런 옛날 사람들 보면은 자연을 얘기하고요. 네. 동식물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얻은 지혜를 토대로 해가지고는 이제 이 사람은, 성인은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강과 바다가 이제 아래에 처하기 때문에 모든 계곡의 물을 다 흡수해서 계곡의 왕이 되듯이, 그죠? 인간도 그런 사람이야말로, 네. 모든 것을 품어줄 줄 아는 성인도, 그죠? 아래에 처해가지고는 네. 오히려 모든 사람들을 기속할 때에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이제 왕이 된다, 성인이 된다,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시로 성인은 욕상민하되, 그죠? 이제 하고자 할 욕자에 네.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성인이 마치 뭐냐면은 백성의 위로 가고 싶은 자기가 그 주도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그죠? 지배하려고 하는 것처럼 이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네. 이제 사실은 이제 말로서 표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이 성인성자가 우리 이제 요새 새로운 뭐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 근데 재밌는 글자잖아요. 네. 여기 귀잖아요, 귀. 네. 입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왕인데요. 이 기가, 성인성자에 왜 기가 있냐 하면은, 그죠? 일단은 우리가 왜 총명하라 그러잖아요. 총명할 때도 총자 보면 이제 기발을 총이거든요. 보면은 일단은 잘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성인이에요. 성인. 뭐냐 하면은 우리 거의 다가 사람들이 자기가 잘나고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남의 말을 안 듣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기자가 있는 거는 남의 말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현명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입구자가 있는 것은, 그죠? 말하는 것이 단지 현명해가지고는, 그죠? 말로만 듣기만 해가지고는 성인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입이라고 하는 것은 나가는 걸 얘기하잖아요. 네. 말, 행위가 다 법도에 맞도록 하는 거고요. 이제 임금왕자가 있는데요. 임금왕자 보통은 이제 임자가 되어 있는데요. 발 우뚝 설 임자인데 보통 근데 왕자가 오히려 더 적을 것 같아요. 그죠? 길을 지배하고 이를 지배하는 거죠. 하늘과 땅을 계승해서 사람한테 베푸는 건데요. 그러니까는 길을 지배한다는 말은 들어오면은, 그죠?
딱 이치를 파악하고 나가는 것이 전부 이치에 맞게 하는 사람. 이런 네. 사람이 성인이에요. 그죠? 노자는 주로 항상 보면은 앞에 이제 자연이라든가 동식물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런 까닭으로 성인은 이렇게 한다.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네. 논어에는 보면은 공자는 항상 성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 군자를 얘기하잖아요. 네. 이렇기 때문에 군자는 이렇게 이렇게. 한다. 도덕적인 사람은 이렇게 한다. 이랬는데요. 주로 이제 노자는 주로 보면은 도를 체득해서 그죠? 무위로 다스리는 사람 이제 주로서 얘기하기 때문에 군자보다도 더 높은 단계라 그럴까요? 어쨌든 항상 노자는 이제 성인을 얘기하죠. 그죠? 네. 앞에서 이제 그 강과 바다가 백곡의 왕이 될 수 있는 것은 잘 아래에 처하기 때문에 그죠? 이제 딱 하듯이 여기서도 이제 같은 거죠. 그죠? 성인은 모든 사람 성인은 어쨌든 간에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나라를 다스려서 모든 백성들을 뭐냐면은 그 인도하는 사람이잖아요. 서양 사람들은 항상 그래서 왕이라기보다는 요즘 민주주의 사회니까 주로 지도자라고 하잖아요. 리더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앞장서 있는 사람, 대통령은 앞에 있는 사람, 프레지던트 뭐 이렇게 하는데요. 그죠? 어쨌든 간에 이제 앞에 위에 처하잖아요. 그죠? 네. 위에 처하는데도 백성들이 뭐냐면은 무겁다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죠? 항상 자기가 겸손하게 아래에 처해서 모든 것을 다 품어주니까요. 그죠? 뭐 요구하거나, 그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항상 다 아래에 처해서 품어주기 때문에 아무리 그 윗자리에 있어도 오히려, 그죠? 백성들이 무겁다고 여기지를 않는 거예요. 그죠? 그 인간, 앞에서도 나왔지만 노자의 논리는 뭐냐면은 성인의 고귀함이라든가 성인이 윗자리에 처하는 건 왜냐면은 밑에, 아래 백성이 있기 때문에 성인이 성인으로서 고귀함을 누리고 성인이 윗자리에 처하는 거거든요. 노자의 논리는 항상 선이 선일 수 있는 거는 불선이 있기 때문이고요. 아름다움이 아름다울 수 있는 거는 추악함이 있기 때문인 거거든요. 항상 이 두 가지가 서로를 있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죠? 네. 성인이 윗자리에 처해가지고 백성을 리드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아래 백성들이, 그죠? 거기다가 귀속하기 때문에, 그죠? 성인이 성인답게 다 비우고 아래자리에 처하기 때문에, 그죠?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다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 앞에 처하나 백성들한테 해롭게 여기지 않는다 말이에요. 앞에서도 나왔지만은 네. 그 도를 체득해가지고 백성에 나아가는 사람은, 그죠? 백성들을 뭐냐면은 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편안하게, 그죠? 태평성대를 이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죠? 전혀 해롭게 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성인이 성인으로서 이제 존재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노자가 이제 하고 네. 있죠. 그다음도 또 이제 이렇기 때문에 네. 바로 이제 앞에 이제 지금 논리적으로 연관이 되죠. 위에 처해도 그죠? 백성들이, 그죠? 백성들한테, 그죠? 무겁게 여기지 않게 하고, 네. 앞에 처해도 백성들한테 해롭게 않기 때문에,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시로, 그죠? 이런 가닥이 천하 사람들, 그죠? 즐겨이, 그죠? 즐겨이, 이제 요거 보면 이제 추대할 추자죠. 그죠? 네. 추자 보면은 이 손숫자잖아요. 손숫자고. 요 위에 오른쪽 분은 새. 새는 항상 어떻게 해요? 새는 뒤로 납니까? 앞으로 납니까? 앞으로. 전진할 때 보면은 나아갈 진짜 보면 새 숫자가 네네.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한 새는 앞으로만 나가요. 앞으로 이게 보면 우리가 이 역사라든가 있잖아요. 그죠? 생각할 때 참 이 새 보면 안 돼. 새는 날개가 두 개잖아요. 좌파 우파 항상 보면은 그 진보 보수가 같이 건강하게 경쟁할 때 역사가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근데 역사는 항상 비록 퇴보하는 거가 있는 것 같더라도 있잖아요. 보면 항상 새는 항상 앞으로만 가지 뒤로는 안 가거든요. 비록 우리가 이제 이제 퇴보하는 것 같아도 있잖아요. 궁극적으로 이렇게 보면 움츠렸다가 멀리 뛰고 뭐 하는 것처럼 항상 전진하는 거예요. 전진. 그게 해겔은 이성의 간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뭐 진보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그죠? 뭐 어쨌든 간에 역사에서 진보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고요. 또 어떤 이제 일반적으로 이 노자적인 입장을 취하면은요. 네. 역사라든가 이런 게 진보한다기보다는요. 이제 이 노자라든가 특히 또 뭐
서양에서도 보면은 약간 역사에 대해서 시니컬한적인 입장에 처한 사람들은 에피쿠르스파라든가 이런 스토아파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스토아파하고 사실은 이 노자하고 좀 비슷한 논리인데요. 이런 학파들에 보면은 역사는 진보한다기보다는 외양만 달라지고 그 표면만 이렇게 달라지지 네. 실제 세계는 안 변한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사람이 깨달음을 얻는 거 있잖아요. 깨우침을 얻으면은 세상이 다르게 보여요. 왜 보면은 스토아파라든가 노자는 있잖아요. 보면은 세상 자체는 왜 보면은 도에 의해서 운행되는 세상 자체는 완벽한 거예요. 완벽한 건데 문제는 뭐예요? 누구한테 있냐? 우리 인간한테 있는데 우리 이 완벽한 세계 자체, 도의 운행 자체를 올바로 체득해가지고 인식해가지고는 실현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 온갖 질곡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만 깨달아서 제대로만 보면은 이제 세상은 그 자체가 참되고 진선미가 완벽한 게 이제 원래 도의 입법의 세계다. 이제 이런 입장이고요. 네. 거기에 비해서는 이제 또 보면은 칼 마르크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이때까지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를 해석만 해왔다. 진짜 중요한 것은 세계를 변혁하는 거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세계는 항상 질곡과 어둠으로 그죠? 착취와 수탈이 있기 때문에 이제 사회를 구조적으로 변혁시켜야 된다. 뭐 이런 입장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네. 이제 이 노자나 약간 이제 수토학파는 주로 이제 깨달음을 통해서 인생에 대한 달관이라 그럴까요? 완벽한 세계. 이 세상은 원래 완벽한데 이제 인간이 체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다는 입장이니까요. 네. 뭐 우리가 이제 어떤 입장을 취할 건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참 해야죠, 그죠? 그에 비해서 이제 유교는 그 두 가지 다를 얘기하는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노자는 주로 지금 여기서 주로 이렇게 보는 걸 보면은 이제 내가 얘기했듯이 보면 그죠? 자연의 무의자연이라는 뜻이 딱 그런 입장이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세상은 완벽한 거예요. 보면 자연의 입법대로만 되면. 근데 이제 인간이 깨닫지 못하고 체득 못하고 실현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 온다. 이제 이런 입장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네. 어쨌든 간에 이제 이렇기 때문에 앞에서 이제 위에 처해도 백성들한테 그죠? 백성들이 무겁게 여기지 않도록 하고 앞에 처해도 백성들한테 해롭게 하지 않으면서 태평성대를 열어주기 때문에 천하 사람들은 성인을 즐거이 그죠? 추대해고 그죠? 그리고 염증 내지 않는다, 실증 내지 않는다. 이게 좀 여기 좀 별로 보면은 요게 육다걸변이잖아요. 요게 계곡이잖아요. 좀 약간 옛날부터 이제 개를 좀 많이 먹었나 봐요. 그죠? 요게 꼭 개라기보다는 이 개견자가 들어가는 것, 개견자 돼지시자가 들어가면 좀 약간 뱀보다 큰 짐승을 전부 다 이렇게 하거든요. 이제 뭐 앞에서 보면 개고 옆에서 보면 뭐 돼지시자 이런데요. 어쨌든 간에 이런 그런 개라든가 이런 음식을 배불리 먹었어요. 그러면 이제 만족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만족하고 더 먹어버리면 돼요. 실증날 염자가 되는 거예요. 염세주의 할 때 실증날 염자도 되고 만족한다는 뜻도 되고 여기서는 이제 실증 내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모든 만백성들을 전부 다 뭐냐면은 이롭게 해주고 그죠? 그러고 이제 해롭게 하지 않고요. 그죠? 무겁게 여기지 않을 정도로 다 포용하는 게 성인은 그런 존재니까요. 즐겨 추대하면서 실증내지 않는다. 이렇게 추대한다는 게 참 재밌죠. 그죠? 이제 노자는 보면 항상 보면 이제 백성들이 이제 성인이 무의자연으로 다스리면은 백성들이 추대한다는 입장이거든요. 백성들이 전부 성인을 주시해가지고 성인을 추대한다는 입장이고요. 유교는 뭐예요? 유교는 천명을 받아야 되잖아요. 천명을 받아야 이제 천자가 되는데, 근데 이제 맹자에 오면은요, 이제 그러면은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저 사람이 천명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렇게 맹자가 하는 말이 민심을 보면 안다고 했어요. 민심을 얻는 사람이
천명을 얻었다는 거 네. 그래서 증거라 그랬거든요. 이런 입장을 취하면 어떻게 보면 요즘 민주주의 입장까지도 되잖아요. 그죠? 한 표라도 더 얻으면 우리 대통령제가 갖고 있는 그 보면은 그죠? 전부 아니면은 무잖아요. 그죠? 올로와 나싱이잖아요. 한 표만 더 얻으면은 그죠? 다수결의 원칙이다 보니까 어쨌든 그런데 여기에 뭐 어쨌든 또 뭐 다른 방식이 또 있는 거는 아니니까요. 네. 그죠? 어쨌든 이제 여기서 이 맹자는 주로 이제 맹자를 현대적으로 하면은 표대결 해가지고 민심이 가는 쪽이 뭐 얻는 거고요. 네. 지금 이제 물론 이제 맹자는 그 민심이 어떤 사람한테 향하느냐 하면 덕 있는 사람한테 민심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맹자의 논리는 뭐냐면은 덕이 본이고 재산이라든가 권력은 말단이다. 덕이 있으면은 사람이 몰려들고 사람이 몰려들면 땅이 많아지고 땅이 많아지면 궁극적으로 천자가 된다. 이런 입장이거든. 그렇게 덕이 근본이고 재산이라든가 권력은 말단이다. 덕이 있으면 사람이 몰려든다. 이 입장인데 그것도 비슷해요. 여기도 보면 그죠? 무의자연의 이치에 도를 체득해갖고 도를 실현하면은요. 여기는 이제 사람들이 추대해가지고 하고 자연적으로 지속하는 거예요. 그죠? 바다처럼 있으니까요. 그죠? 바다에 막 모든 계곡의 물이 강의 물이 다 바다로 가듯이 그죠? 성인을 추대해가지고는 이제 성인한테 지속된다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당연히 있잖아. 그가 싸우지 않는다. 왜 안 싸우냐? 바다처럼 아래에 수로가 성인이 낮추니까요. 낮추고 그죠? 항상 이쪽에서 막 싸우자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그죠? 나는 이롭게만 해주고 당신하고 안 싸웁니다. 그죠? 네, 이렇게 하니까요. 우리 이제 사실은 우리가 나도 사람들도 많이 미워해보기도 하고 싸워보기도 하고 많이 해봤는데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항상 이제 보면은 내가 미워한다는 게 보면은 스스로는 막 올가매는 것 같아. 상대방 뭐냐면은 내가 상대방을 미워하면은요 상대방도 날 분명히 미워해. 서로 이해가 충돌하고 때문에 이제 미워하는데요. 보면은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은 내가 미워하지 않고 뭐냐면 저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 버리면은요 누가 편하냐 하면은 저 사람 물론 궁극적으로 저 사람도 편하지만 내가 편하잖아요. 내가 보면은 저 사람을 그냥 미워하지 않고 그냥 사람으로 보고는 이렇게 뿌리면 있잖아요. 그죠?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면 그 사람만 보면은 내가 불편하고 막 마음이 막 내 스스로 안에 지옥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내려놔 버리면은 저 사람은 물론 편하게 되겠지만 문제는 자기 자신이 편해지는 거예요. 보면. 그죠? 항상 보면 그죠? 노다의 도라고 하는 것은 항상 지금 바다에 비유했지만 바다의 아래에 속하잖아요. 노다의 도는 무로서 작용하잖아요. 가장 유약하게. 그죠? 항상 노다는 더불어 싸우지 않거든요. 다음 장에 보면은 노다는 항상 전쟁을 하고 싸움을 할 때 뭐로 싸우냐면은 자해로서 싸우라 그래요. 그죠? 그죠? 사랑으로서 싸우라 말이에요. 사랑의 전쟁을 하라. 이제 노자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항상 보면은 노자나 기독교는 상당히 종교적인 차원의 종교적인 차원. 사랑으로서 싸움하고 그죠? 항상 보면은 이제 앞에서도 보면은 상대방이 그죠? 아무리 뭐 내한테 그죠? 뭐라 그럴까? 피해를 입혀도 항상 덕으로서 그죠? 원한을 덕으로 갚아라. 그죠? 기독교도 사랑으로 갚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제 유교는 보면은 뭐냐면 덕은 덕으로 갚고 그죠? 원한은 직으로 갚아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항상 이게 층차가 좀 있는 거예요. 그죠? 아까 얘기했지 노자는 좀 성인이고 이제 유교는 좀 군자의 덕목을 얘기해서 그런지 몰라요. 어쨌든 간에 여기서 이제 항상 바다처럼 아래 쩌리 하니까는 싸우지 않잖아요. 내가 안 싸우면은 상대방이 싸움을 걸 수가 없잖아요. 바다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노자의 도라고 하는 것은 가장 유약하잖아요. 보면 그걸 차라리 해서는 노자의 도는 차라리 무잖아요. 뭐 형체, 소리, 색깔, 내는데 형적이 없어서 형체가 없는 거예요. 그죠? 생사를 초월해가지고, 그죠? 모든 것을 다 포용하면서 그 위에 가 있는 거니까.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죠? 싸우지 않기 때문에, 그죠? 천하 사람들이 성인하고 더불어서
싸울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당연히 논리적인 기결이고요. 네.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벌써 금방 가네요. 오랜만에 해서 또. 네. 보면은 네. 이게 이제 처음에 얘기할 때 이제 물이 이렇게 모이는 그렇죠. 이 메타포가 예, 좀 예. 그때 옛 사람들이 많이 썼던 그 그렇죠. 메타포인가 봐요. 그래서 저희 예. 책에 선생님께서 여기 넣어주신 걸 보면은 예. 이제 맹자의 예. 백성들이 인자에게 그러니까 인자한 사람에게 예, 기속하는 거. 귀속하는 것은 물이 아래로 흘러가는 것과 같고 예, 이런 그렇죠. 문구가 자연의 이치. 있더라고요. 예, 그렇죠. 예, 이런 것처럼 그 자연을 보고 그 현상을 이런 메타포와 이미지화 시켜서 이렇게 잘 이해시키는 글로 썼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옛날 이제 노자에도 물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 논어에도 보면 공자도 보면 맹자에 인용이 되어 있는데 공자도 보면은 물이 흘러가는 거 보면은 보기만 하면 공자가 항상 이제 물 흘러가는 걸 보고는 네. 수제여 물이여 그러면서 항상 그 서갖고 감탄했다고 이제 네. 그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네. 이제 근데 노자는 보면 노자는 상선 약수 그랬는데요. 네. 근데 공자는 뭐냐면은 물보다는 또 이제 인자는 산을 좋아하고 지자는 물을 좋아하고 이랬잖아요. 네. 그렇지. 항상 뭐 이제 그 산은 항상 우뚝 서가 있고요. 네. 변하지 않고 거기 그 자리에 있고요. 그죠? 그러면서 온갖 금은 보화를 은장하고 있고 동식물이 서식할 수 있다는 그런 그 산의 특성이 있고 네. 물은 항상 이제 생명을 주면서 정화시키면서 아래자리로 가잖아요. 그죠? 아래자리로 가면서 이제 공자는 이제 물에서는 진리를 배우고 산에는 이제 인을 이제 비유하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서로 이제 약간의 이제 그 메타포가 이제 약간 차이는 있지만 네. 그런데 이제 공자의 이제 물은 있잖아요. 공자가 물을 보면서 이제 지금 맹자는 약간 다르지만 네. 물을 보고는 이제 항상 흘러가면서 수제여 하는 거니 후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보면 우리가 그 도의 원천 하늘의 작용이라고 해서 공자가 생각했던 하늘은 도의 작용 하늘의 작용이라고 하는 거는요 끊임없이 있잖아요. 그죠? 만물을 그죠? 뭐냐면은 천지는 만물을 끊임없이 생겨나게 하고 끊임없이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천지의 작용을 우리는 볼 수가 없잖아요. 네. 볼 수가 없는데 이제 그 천지가 작용을 보이진 않지만은 그래도 작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뭘 보고 할 수 있느냐? 뭐 이제 원천의 물이라고 하는 보면은 끊임없이 솟아오르잖아요. 또 흘러가는 물을 보면 끊임없이 계속 흘러가잖아요. 이 계속 끊임없이 용솟은 물, 끊임없이 흘러가는 물을 보면서 이제 이거의 도의 원천을 보면 우리가 하늘의 작용을 그죠? 네. 하늘이라고 하면 안 보이잖아요. 그죠? 네. 안 보이지만은 이렇게 있잖아요. 그 원천에 물이 솟아오는 거, 물이 흐르는 걸 보고는 이제 도의 본원이 이렇다고 하는 것을 이제 메타포로서 네. 이제 체득하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좀 다르네요. 노자하고.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맹자는 이제 네. 인자 무적할 때 있잖아요. 네. 맹자는 항상 보면은 사람이 인을 지니고 있고, 그죠? 인을 지니고 있는 것을 식물의 생장이라든가 자연의 이치에 많이 비유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인간이 인을 그죠? 발육시켜서 인을 완성시키는 거는 성성설이니까요. 그죠? 네. 식물도 보면은 자연적인 조건만 좋으면은 뭐냐면 식물이 제대로 성장해서 제대로 크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인간도 그죠? 사회적으로 현실적으로 왜곡만 없으면 인간이 이제 인을 잘 키워서 착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그걸 하면서 이제 사람이 이제
인한 사람한테, 그죠? 인한 사람한테 기속하는 거는, 그죠? 물이 아래로 흐르는 거 하고, 같다라고 하는 거 하고요. 그리고 또 맹자가 보면은 인자 무적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어진 사람은 이제 적이 없다. 더불어서 네, 다 네. 품어주니까 항상 네. 보면 이제 인자 무적하듯이. 여기도 지금 보면은 그러네요. 노다도 도를 체득해 있는 그 성인은 이제 너희 보면 네. 여기도 뭐 성인은 무적이잖아요. 왜? 네. 바다처럼 이제 항상 아래자리에서 다 품어주니까 다 품어주는 사람한테 누가 더 덤비고 싸우냐. 그래서 이제 다투지 않는다 여기도 이렇게 나와 있는 그렇죠. 거죠. 인자 무적하듯이 서로 그죠? 네. 뭐냐면 더 정반합으로서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요. 네. 그 상대방을 다 포용하면서 더 위에 가 있으니까요. 그죠? 항상 이제 더 높은 차원의 그 포용, 그냥 유한과 대립되는 무한이 아니고요. 네. 유한을 다 포용하는 무한이 돼 있으니까요. 유한자끼리는 싸우지만은 상대가 있으니까 싸우지만은 그 유한자를 포용해 있는 무한은 논리적으로 그 유한자가 그 무한자한테 못 싸우는 거거든요. 네. 이런 표현 자체가 그래서 되게 절묘한 것 같아요. 처상이, 민부중 이런 게 그렇죠. 예, 그런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같은 차원에서 대립돼가지고 뭘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말씀해주신 그런 방식이 됐을 때 이런 그렇죠. 결과가 나온다는 게 같이 싸웠으면 이제 위에 있으면은 너무 무겁고 앞에 나서면 뭐 나한테 해롭게 굴지 않을까 걱정되고 이런데 참 이렇게 표현한 것 자체가 굉장히 절묘한 것 같아요. 절묘한 노자가 아마도 2500년부터 지금까지 사랑받는 이유가 이런 표현 하나가 보면 절묘하잖아요. 보면 그죠? 이제 자연이라든가 자연의 이치라든가 이런 것을 정말 잘 관찰해서 터득해갖고 있던 사람 아니라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제 옛날에 저는 이제 하이데거라는 사람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얘기할 때 이런 얘기 했거든요. 보면은 전기를 쓰면서 그는 태어났다. 죽는다. 철학자는 저작으로 얘기한다 그러듯이요. 이 보면 그런 자연의 이치라든가 도를 체득해가지고는 자기가 그런 지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절묘하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거 정말로 잘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죠? 뭐 앞이나 뒤, 뭐 위, 아래 이런 식의 그렇죠. 그 논리에 속해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거를 포함해서 벗어나 있는 차원의 그런 것들을 좀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대립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런 표현 이해 못해요. 보면 그죠? 요새 성인이 돼야 될 텐데 걱정이네요. 아까 성인이 돼야 될 게 아니고요. 노자적인 논리 보면 아까 스토아 철학자나 노자적인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원래는 다 성인으로 태어났어요. 자연의 이치를 갖고. 근데 단지 우리가 왜곡해갖고는 삐뚤어져가지고는 원래는 도 자체인데 우리도 도의 일부고 보면 진짜 도하고 내하고는 뭐냐면은 양적인 차이만 있고 질적으로는 전혀 차이가 없거든요. 똑같은 우리도 다 도의 도가 나타나 있는 그거예요. 근데 단지 우리가 눈을 잘못 뜨고 잘못 바라보고 그죠? 절대의 차원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항상 대립이라든가 그죠? 상대적으로만 우리가 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왜곡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눈만 떠서 제대로 체득만 하면은 우리가 자신은 다 성인인데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단지 그것을 못 하고 있다는 거죠. 다 뭐 불교식은 또 우리 다 원래 부처님이에요. 단지 깨달으면 중생이고 못 깨달으면 그죠? 참 깨달으면 부처님이고 못 깨달으면 중생이 있다는 거예요. 잘 해봐야겠네요. 잘해야지. 원래 제대로만 보면 된다는 거지. 66장 오늘 함께 살펴봤는데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물이 아래로 이제 흘러서 이렇게 모이는 그 메타포도 확인해 볼 수 있었고, 또 뭐 위로 가려고 하면 아래가 되어야 한다는 이런 노자식 논리 또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었고, 뭐 이걸 통해서 뭐 우리가 쉽게 느낄 수 없는 그 성인의 어떤 경지 이런 것들을 한번 이미지화 해보고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잘못 해석할 거면 이게 사람들이 보면은 자기가 백성이 위가 되기 위해 갖고 일부러 억지로 자기 아래에 처한다 이렇게 해석해 보면 완전히 했단. 자연스럽게 도가 물어서 작용하고 아래에 처하고 하듯이 자연적으로 이렇게 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쨌든
뭘 내가 하려고 해서 이거 이루려고 하는 이런 걸 묘사한 게 아니라는 그렇죠. 말씀이신 상대적인 거잖아요. 의지가 아니라 네. 그죠? 도를 체득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죠. 네. 한번 보시는 분들도 글을 통해서 이 경지를 느껴보셨으면 좋겠고 네, 오늘 66장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네.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67장 의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